이렇게 시장이 야금야금 살아나면서 이제 시세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세가 모아지면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한 달, 두 달 시세가 만들어지면 모아지면서 이런 시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하루 이틀 시세를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하루 이틀을 보고 매매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만 전문 트레이더들 있죠. 하루에 뭐 2%, 3% 그런 트레이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하루하루 시장 보면서 단타 쳐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람은 저는 증권시 2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오늘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모두가 힘든 구간에서 주식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힘든 구간에서 좋은 주식을 잡아놔야 이렇게 야금 올라가면서 이제 계좌가 터진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장 분명히 안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요 구간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입니다. 코스피 신고가고요. 코스닥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21선도 뚫었고, 코스피도 21선을 뚫었습니다. 5일선 뚫은 거하고 11선 뚫은 거하고 21선 뚫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1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분명하게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곧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 갈지는,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그냥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약간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간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간다라는 게 중요했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가는 장에 대비를 해서, 오늘처럼 아침 저녁에 주가 약세 떨어질 때, 그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참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자, 선물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물지수 오늘 아침에 급락 출발했죠. 하루 종일 올랐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쥐락펴락하다가, 쥐락펴락했던 외국인들, 저도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좀 팔면 어떨까, 또 장중에 또 좀 올라오다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흔들어대고 팔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파파로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하루 수급을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결국엔 뭘 따라갑니까? 펀더멘탈을 따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시차는 분명히 하루 이틀, 2, 3일 정도, 3, 4일 정도, 길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엄청나게 흔들어댔던 외국인들이, 그죠? 미국 증시가 빠지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확인됐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를 떠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외국인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놉니다. 절대요.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요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슈퍼갑 아시죠?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슈퍼갑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응? 그럼 우리가 이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외국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천천히 가면 우리 수익도 천천히 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빨리 가면 우리 수익도 빨리 나는 겁니다.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나는 수익만큼 그 이상의 수익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이제 동학개미 혁명은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가의 장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이제 절대 지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외국인을 따라서, 기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절대 급하게 매매하잖아요. 응? 절대 개인 투자가들 좋으라고 주가 막 땡기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또 분위기 만들다가 내일 곧바로 또 물량 털어낼 수 있어요.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면 개인 투자가들 올라갈 때 또 이제 좋은 정보도 다 털어내죠. 그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밑에서 잡아놓는 거예요. 절대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땡기지 않아요. 좋은 주식을 그냥 사놓을 뿐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털어가지고 밀어내고, 밀리면 밑에서 계속 주식을 많이 사요. 왜? 좋은 주식은 나중에 결국엔 가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장은 시장 자체가 이제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이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좋은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하듯이 좋은 주식을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싹 쓸어 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매집을 해서 싹 쓸어 담고 강한 시세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가기를 기대하지 말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위치다. 다만 아직 시장의 단기적인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들의 흐름은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2차전지라든가 5G라든가 반도체가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시장 전면에 좀 더 빠르게 강력하게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부각이 됩니다. 부각될 종목이 섹터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 아니에요. 이건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을 아시고, 제가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다시 한번 분석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국내 증시가 여러분 아침에 많이 걱정들 하셨죠?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겁니다만, 아침에 우리 현미들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카톡방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제가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장 초반이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대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현미들 말씀드렸었죠. 결국 어떻게 되면 장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양봉. 선물지수 양봉으로 마감됐고요. 아까 말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이제 코스피 지수 직전 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2458포인트죠. 직전 고점 얼마 안 남았고요. 코스닥도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나왔고 직전 고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 출발했는데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지수도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플러스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왔죠. 강보합까지 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경기 부양 대책과 관련된 협상을 멈춰라.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했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3시 장 끝나기 1시간 전에 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장 초반에 저도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증시 강보합 정도 약보 혼전하는 걸 보였는데 새벽녘에 이제 플러스 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마가 1시간 전에 어떻게 폭락이 나버렸죠. 여기서 트럼프가 한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경기 부양 대책 협상 미루라, 그만해라 지시한 거죠.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장 막판에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린 거예요. 만약에 장 초반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급락했다가 많이 회복이 된 가운데 마감이 됐을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것하고 똑같아요.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증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밀리긴 했는데, 그죠? 왜 올랐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아까 제 한 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부양 대책 해가지고 증시 좀 하락 장세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기 부양 규모하고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경기 부양의 차이가 한 2배 이상 납니다. 너무 커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경기 부양 대책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증시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특유의 협상력을 발휘한 거죠, 여러분들. 트럼프 특유의 협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항상 봤잖아요. 지난번에 북한과 협상, 중국과 협상, 뭐 다른 나라들과 협상 이런 거 보게 되면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입니다. 팽팽하게 협상을 하다가 판을 확 뒤집어 엎어요. 그러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협상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그걸 분명히 시장은 알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도 한 4년 이제 트럼프 봐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결국엔 뭐예요? 트럼프는 협상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빠른 경기 부양 대책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밀린 거예요. 결국엔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결국엔 트럼프가 저렇게 협상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빠른 경기 부양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쓴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의 한마디로 협상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은요. 특히나 공화당은 트럼프 말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경기 부양 대책 협상 그만해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만할 것 같습니까? 그만하면 안 되죠. 공화당도 타격 받습니다. 뭐 지지율 자체가 이제 뭐 완전히 기울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은 한 달 동안 트럼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 공화당도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다 협상 경기 부양 협상을 딱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증시 밀렸잖아요. 만약에 증시가 더 밀려봐요. 이 화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그대로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트럼프는 맨날 자기는 경기 부양을 시켰고 증시 부양을 화랑시켰다. 그걸 자부심으로 가졌는데 대선 지금 한 달 앞둔 상태에서 협상을 결렬시켜버리고
증시가 급락이 나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협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네 협상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이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누가 땡긴 겁니까? 외국인들이 땡겼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라든가 해외 상황은 외국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장세가 저만큼까지 회복된 겁니다. 뭐예요? 외국인들도 트럼프의 그런 액션이 특별할 거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 전술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거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그 소폭의 완만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오늘 반등이 나올 거로 봐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 주식 계속 분석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한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 밀리긴 했는데 그냥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선입니다. 그죠? 상승 추세 살아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음봉이 나온 것이고요. 이미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나타난 조정이기 때문에 갔다가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약간 옆으로 기어가거나 눌림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나서 이루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결국에 뭐예요? 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이건 무너지는 하락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일시적인 악재에서 주가가 밀린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제가 얘기합니다. 빠르면 내일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약간의 기간주로 보이고 나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눌림 조정, 혼조 장세 나오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주시장 떠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주식을 더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 오늘도 신문 보니까 아까도 우리 회원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신문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동학개미 혁명으로 그동안 증권시장에 막 들어왔던 개인 투자가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익이 조금만 덜 나거나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못 법니다. 지금 장이 그동안 오른됐다는 조정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하고 환상적인 조정입니다. 그동안 오른 게 얼마인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강한 거예요, 시장이. 진짜 강한 겁니다. 다만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국 증시까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충분하게 쉬었다 가면요.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은 걱정 없이 시세가 나옵니다.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미 중간 바락을 치고 중간 바락을 다지고 주봉상 5주평선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곧바로 갈지 내지는 여기서 조금 더 매물을 받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간다. 내일 당장 간다. 내일 모레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종목들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종목들을.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쌍바닥 찍었죠. 코스피 21선 돌파했죠. 코스닥도 21선 돌파했습니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지금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려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한기수의 한큐에서 TV 방송할 때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제가 MBN 와가지고 무방하면서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분할 매집의 기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왜? 무서우니까. 전문가 말도 안 들어오죠. 뭐 무서우니까 매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들어와요? 장이 이제 이만큼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이게 주식,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 정도 선에서 들어왔어도 이만큼의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최근 장세 보시면 좀 지루하죠.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뭐 여기서는 수익이 빨리 났습니까? 아니죠. 그나마 바닥에서 올라올 때 터닝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빨리빨리 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하락 장세에서 여기서 물려 있거나 내지는 먼저 들어가서 고생 좀 하다가 또 올라오더라도 뭐 지수는 요만큼 올라갔습니다만 괜찮지만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완만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시세가 언능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이렇게 간다고. 이때는 바이오 제약주들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주도주는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초기 시세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분간은 눈에 띌 정도로 수익이 난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자체가 이만큼 터지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그죠? 남들은 쳐다보지 않고 무서워하고 지루하고 답답해가지고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 같은 선수들은 뭐라 그랬죠? 지금 이 구간부터 선수들은 주식을 매집을 한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이건 흔들어대는 장이다. 개인 투자가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 한국 주식 빠집니까? 안 떠납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 하락세 멈췄습니다. 이제 바닥 쳤습니다.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또 얘기합니다. 경기 부양 대책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절대 협상을 파기하지 않을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당국에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놔라. 그래야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부양책 규모를 두고 서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트럼프가 협상 당분간 멈춰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고요. 꺾이는 건 아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속도,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뭐 협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니네 빨리 협상 좀 해라. 그죠? 강수로 든 겁니다. 경기 부양 대책은 나와요. 또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 겁니다. 부양책은 나올 걸 보고 있고 부양책이 나오고 또 뭐예요? 백신 기대감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최근에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뭡니까? 자, 어디 갔죠?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응?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보시고 마음이 흔들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거 진짜 빠르면 저는 10월 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백신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시장 세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신이 나오면서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재개가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는 겁니다. 코로나 악몽에서 시장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유동성, 이 엄청난 유동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서정진 회장도 일상 복귀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연말께 전 국민 당일 진단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제와 키트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더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경제대표 좋아지고 있잖아요. 9월달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탑 두 번째. 그리고 3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저런 악재가 났을 때 주가가 밀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어떻게 됩니까? 사가지고 장을 땡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죠? 가는 거예요. 짧은 혼조 양상 기간 조정을 보이고 전반적인 장세는 상승 분위기가 조금씩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신고가 나고 그죠? 흐름 자체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대표가 예상한 그대로 장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장이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제가 시장이 이제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유망종 매집에 집중하시면 되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계좌를 뒤집어 엎어라.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된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VIP 가입도 이런 구간에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잖아요. 정리를 드리면 10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었죠. 10월 증시가 추석 연휴에 10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10월 증시는 바로 이제 4분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4분기 시작된 것이고 4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021년 증시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4월, 10월 초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4분기뿐만 아니라 2021년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유망 종목과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인 매집을 해야 됩니다. 왜?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게 반등 초동기이기 때문에 완전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거나 그리고 급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구간은 급한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게 좀 더 주식을 잡아가고 매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기하면 안 돼요. 시장이 늦게 가면 우리들의 수익도 여러분들의 수익도 늦게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이 빨리 가면 수익은 그만큼 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장세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이 가는 둥 안 가는 둥 완만하게 미미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간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루하지만 답답하지만 이 구간은 정말 우리 개인들이 제일 이겨내기 어려워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라. 주식 투자할 때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전한 구간에서 편안하게 주식을 충분하게 주도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기회이다. 그런 위치다. 저는요, 직전 고점 돌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 돌파 시기가 빠르면 10월 달 안에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월 달 안에 이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4분기도 4분기지만 지금 이 반등은요. 지금 이 반등은 이렇게 눌림 주고 나오는 이 반등은 뭘 봐야 되냐면 2021년 내년 연초까지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가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시세가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간들을 잡으셔야겠죠. 이런 구간들을. 응?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을 잡으는 이런 구간들을. 응. 다 올라가고 나서 쫓아가면 늦는 겁니다. 초기 국면에서 남들은 무서워하고 남들은 지루해하고 답답하고 남들은 도망갈 때 그 주식들을 담아서 이제 터트리는 그런 구간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시장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잖아요. 응? 시장에 대한 분석 완벽했죠? 지금도 이번에도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오늘도 주가는 약세 출발하지만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부분을 분명히 카톡을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 올라오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예상을 드렸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시장 살아난다, 준비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었죠? 시장 살아납니다. 맞죠? 자, 맞으면 1번 하고 쳐보세요. 맞으면 1번. 응?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조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권시장 볼 때 이런 조정은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한국 증시 조정 나온 거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아찔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면서 증권시장 가다가 요만큼 조정받고 또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조정은 과거 시세를 봤을 때 이때 조정 2003년에서 2007년 강세장이 났을 때 2003년 2007년 강세장이 났을 때 나오는 요런 조정, 이런 조정에도 비한다면 저건 조정도 아니에요. 저건 조정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에? 이런 조정은 막말로 그냥 주도주 가지고 물려 있어도 그냥 들고 있으면 나중에 대박 터지는 장인 겁니다. 저거에 비하면 이건 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정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작은 시세를 보고 단기 등락을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달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운이 좋으면 조금은 벌 수 있어요. 한두 달 가지고? 어떻게 한두 달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요? 응? 아무리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봐야 됩니다. 보통 강세장의 사이클 자체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응?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더군다나 한국 증시가 여러분들 무려 10년 이상 횡보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20년 동안 기었어요. 20년 동안 기었던 증시가 만약에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이 장세가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기간은 또 그렇지더라도 과거처럼 단 1년 한 2년 만에 한순간에 대폭등이 나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대시세 초입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 긴 시간 동안의 박스 횡보세를 기록했던 증시가 박스를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시세가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세요.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가고 나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얘기해 드리지만 과거 한국 증시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때 대세상승자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 그죠? 이때 개인 투자가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여기서. 응? 개인 투자가들은요. 바닥에서 주가 이런 구간이 기가 막힌 매수 찬스란 말이에요. 여기선 못 사요 잘.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강세장이 전환되는 거 분명히 여기서 확인되지요. 조정장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인데 개인들은 모르니까 요만큼 올라가서 요만큼 떨어진 게 무서워가지고 주식 털고 다 도망가거나 손절하고 도망가거나 주식 안 해버립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주식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나왔고 급등 나왔고 짧은 겨우 한 달 조정받고 지금 다시 양봉 나올 정도입니다. 조정폭 지면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저건 조정도 아니다로 제가 얘기했죠. 조정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시세가 나와요. 그런데 개인들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때 아시잖아요. 응? 주식시장 펀드로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거의 70% 80%가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꼭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뉴스 보니까 증시가 화랑이거든요. 아 옆집 순이 엄마도 옆집 말숙이 엄마도 돈 벌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나도 돈 벌자고 막 애기 없고 등에 없고 그리고 증권에서 객장 찾아가는 겁니다. 돈 보따리 들고 다 이때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와 달려들 때 어떻게 주가 폭락이 나와 고점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분들, 옆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그분들 죄송한 말입니다만 옆에 계신 개인 투자분들, 옆에 있는 동료분들, 또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방 많죠? 카카오톡방에 그 회원님들 많습니다. 또 유튜브 회원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응? 옆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대중의 뒤안길이 꽃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료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시장 뭐 주식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안 해, 장 위험한 것 같아,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항상 시장에 반대. 증권시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증권시장이 만들어주고 주식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아시면서도 희한해요. 안 바뀌어요. 왜? 모르니까. 주식을 1년 2년 공부해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처럼 동학개미혁명으로 개인 투자분들 어떻습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단타치고 조금만 떨어져도 무섭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주식 못하는 거예요. 팔고 나면 주가 날아가고. 그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중간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곧바로 치고 갈지 내지는 또다시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좀 지루한 과정이 좀 더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곧바로 가든지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가든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 뉴욕 증시도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무리하고 중간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 외에는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런 가운데 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죠? 엄청난 자금이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증시 주변 자금들과 대기 자금들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고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설마 이 막판에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마는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이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바이든이 되면 뭐 친환경 관련주는 좋고 5G는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경제를 미국 산업을 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그 규모가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2조 5천억 불 정도의 경기 부양 대책을 그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공화당이 얼마 전에 3천 불 정도 그죠? 3천억 불 그 정도의 그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공화당도 많이 올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당의 경기 부양 의지라든가 경기 부양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응?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돼도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하는데 미국은요. 이 엄청난 유동성을 회수하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경제는 지금 완전히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잖아요. 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역성장입니다. 우리나라 3.2%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중국만 성장합니다. 미국도 9.1% 마이너스 역정상이에요.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도 마이너스 9.1%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고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라든가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경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미국 증시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이번 조정받고 약간의 기간 조정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 조정 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미국보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보다 한국 어때요,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미국보다 한국은 경제지표가 더 좋아요. 3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19%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또 7개월 만에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죠?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을 수 있고요. 최소한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던지는 구간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던지는 구간 아니고요. 잡아 들어가셔야 돼요. 응? 잡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도 제가 말했듯이 시장은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고 가느냐 곧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랬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라. 여유보다 시간도 투자해라. 시간 투자. 제가 오늘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시간을 같이 투자해라.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팡팡 종목군들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빠지는 종목은 그거는 안 좋은 종목이고요. 부실주나 개별주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뭐예요? 좋은 종목들은 가는 겁니다. 대신에 팡팡 안 터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목군들이 야금야금 올라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지금은 일부 대형주들을 먼저 움직이죠? 그죠?
시장이 움직인다 그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지수가 제가 얘기했죠. 지수가 올라가면 가는 종목만 가는 겁니다. 떨어질 땐 같이 빠져도 올라갈 때는 잠깐은 같이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가는 종목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얼마나 올랐어요? 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대박 터뜨리길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못 갔던 종목들도 갈 거고 대신에 못 간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갈 수 있는지 못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하셔야겠죠. 지금은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고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무언가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들어가야 될 그런 구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위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회로 분명히 활용해야 되고 계속 얘기했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럴 기회를 잡아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갈아엎어라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빠질 때는 종목들이 다 빠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 처음에만 반등 나올 때 많이 빠졌던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종목만 갑니다. 뭐가 가요? 주도주. 또 뭐가 갑니까? 기관 외국인. 특히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만 갈 겁니다. 주도주와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만 가요. 나머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시장 자체가 일단 충분히 안정되게 확인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 이 구간에서 주도주를 매집을 하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도주 매집을 하시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위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간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장 요거 올랐어요. 요거 올랐습니다. 떨어질 때도 요만큼 빠졌는데 힘들어하고 요거 올랐습니다. 요거 올랐다고 수익 많이 안 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 올랐어요. 다 갑니까? 다 안 가요. 그런데 지수 따라서 먼저 간 종목은 그렇게 가는 거고 못 간 종목은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수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공부하고 제가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자꾸 숙지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자꾸 마인드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분명히 장은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이 나서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주,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등장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주도주를 바닥에서 치고 가기 전에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고 그 주도주를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 아니고 기회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아시고 끝까지 잘 파이팅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되신 분들 3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3번. 예. 자, 3번. 자, 대주주 3억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김은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시작됐고 지수는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뭐 엄청나게 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금야금 하루에 0.1%, 0.2%, 0.3% 야금야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고,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곧바로 돌파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또 가서도 옆으로 기었다가 가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터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터지기 전에 뭐 내일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좀 옆으로 기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거나 하는 분들, 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아엎어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 전략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증시가 폭락 나오고 한 대표는 분명히 V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못 잡았고, 여기서도 못 잡고, 여기서도 못 잡고, 여기서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못 잡았습니다. 왜? 막연하게 무서우니까. 한 대표 말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안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이 안 났죠. 이번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놓쳤으면 그걸로 족하시고, 이번엔 제 말 듣고 이번엔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주식을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계속 신문들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뭐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무슨 동물이에요? 에? 주식을 감각적으로하게? 그렇게 감각이 뛰어납니까? 주식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단타 칩니까? 모르니까 단타 치는 겁니다. 근데 단타 가지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한 대표가 증권시장에 입문한 지가 29년입니다. 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도주 대시세 전문한 주도주 가지고 대시세 전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도주가 중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타 쳐가지고 또 저는 떼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부 2%, 3% 초단타 치는 저런 말고는 단타 쳐 돈 벌었다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이제 주진이인 분들이 단타 칩니다. 지금은 장이 지금 안 빠지고 덜 빠지고 하니까 좀 수익이 날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증권시장 29년 됐고 여러분들처럼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회원님들하고 매매한 게 제가 통화태에서 처음 한 건데 처음 한 거지만 회원님들하고 방송한 것도요 11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매매하면서 주식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단타 칠 때는 수익 났다고 하죠. 그죠? 아무 소리 안 할 때 손실 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5G 관련주, 이제 5G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는요. 워낙에 제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5G 관련주들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바닥권에서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나중에 터진 거 보세요. 처음에 힘들었죠. 지루하죠.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30%, 140%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렇게 잘 가는 종목을 뭐 2%, 3% 먹고 털어요? 미쳤습니까? 총 맞았어요? 왜 그래요? 주식으로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급한 마음을 자꾸 눌러대면서 해야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기분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겨냈잖아요.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5G 지루하고 답답하다라고 매매 안 하고 던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잡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터지죠, 여러분들. 한두 개입니까? 제가 뭐 5G 얘기한 중에 한두 개요? 5G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한두 개입니까? PSK 테크인 대표적인 종목이죠. PSK라는 종목이 지금 시세가 많이 난 상태에서도 지금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네. 어디입니까? 여기서 방송에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매매한 거 아니에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을 뭘 5% 먹고 10% 먹고 단타 치고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초반에 이게 시세가 잘 갔습니까? 아니죠. 징글징글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은 절대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니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PSK 듣고도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100% 이상 수익 냈다고. 100%인가 80%인가요? 다 매매일지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응?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단타를 쳐요? 응? 보셨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시장은 이제 중간 바닥 따지고 고개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뭐예요? 시황 완벽하게 예측되고 있고, 제가 예상한 대로 살아나고 있고, 시장 안 죽는다고 얘기했고, 오늘도 올랐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단타를 쳐요?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야금야금 가는데, 이러다 나중에 가는데, 이 구간을 우리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가 만만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죠? 한 달, 두 달, 세 달?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100%, 200% 올라가더라도 100%, 200% 올라가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저런 시세가 났을 때 처음에 올라갈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100%, 200%, 300% 냈다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용돈 벌면 진짜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운 좋으면 보통 제가 IT 종목들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난 게 보통 3개월 정도면 3개월 정도면 100% 나는 경우 꽤 많아요. 그 타이밍 좋을 때 제가 보기엔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번엔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이 코로나 때 이때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도 이때도 굉장히 좋았던 타이밍입니다만 지금 올해 10월 달 이 4분기 여기가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100% 아닙니다만 저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뒤에 가지고 막 헐레벌 때 오지 마시고 남들이 힘들다고 던지고 도망가고 할 때 그런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와 달려올 때 그때 잡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던지고 도망가고 무섭고 답답해 할 때 그때 주식을 잡는 겁니다. 그게 선수들이 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보세요. 외국인 투자가들 딴 때는 그렇게 팔더니 오늘 하루 종일 땡기는 거 보세요. 그동안 무서우니까 개인들 어떻습니까? 팝니다. 이제 장 올라오면요. 좀 있으면 개인 투자가 또 올라와요. 따라와요. 그런데 외국인들 또 눌러대요. 그런 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되면서 그런 시세가 수백 번 반복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오면 외국인들, 개인들 따라오면 눌러대고, 그죠? 밀리면 자기네가 사고, 또 올라갈 때 개인들 따라가면 위에서 누르고, 또 밀리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높여갑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는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다 보니까 이 큰 흐름을 못 봐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큰 그림을 그리고서 얘네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이기죠? 한 대표 하나 되니까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황 설명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이미 앞에서 다 얘기 드렸고 뭐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한 교수도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고 일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는 거예요. 시황은 한 대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수익을 내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 대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렇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고 그걸 알고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더 주저하거나 여기서 뭐 급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은 연휴 전날이죠. 이번에도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맞죠? 내일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장이 이제 대체로 강보와 약보합 정도 오늘 올랐기 때문에 강보와 약보합 정도 혼조 장세 나올 거고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장이 괜찮을 거로 봐요. 다음 주 지금 미국 증시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예상 외의 시세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선이 끝나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대선 한 달 남았잖아요. 불확실성 변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자체가 10% 이상 차이가 나서 이건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기 부양 대책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내 증시는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강보와 약보합선 혼조 장세가 나오는데 혼조 장세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것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도 주가 약세 출발할 때 제가 오늘 카톡방에서 얘기했죠. 약세 출발할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됐듯이 내일도 장중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유망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주주 3억 그거에서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대주주 3억 과세하는 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2월 30일 올해 12월 30일 납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종목당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 5월달에 4월달이죠. 그때 3억을 가지고 대주주가 돼가지고 수익이 난 분들은 수익 난 거에 30% 정도 세금을 걷어갑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직계존속 요거는 좀 완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시행되잖아요. 다들 12월 30일, 12월 27일, 28일, 29일 이럴 때 다 털 거고요. 털 거고 그리고 새해 되면 다시 삽니다. 예, 잠깐 면피하고 새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새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3억 자금들이 적은 건 아닙니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3억 종목군들을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대대적인 폭락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3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부실주일 경우는 폭락이 나오고요.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급락나무 기관 외국인 사가지고 그냥 땡겨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개인 투자들이 한꺼번에 물량이 나올 것이다. 연말에 나오지 않아요. 그 전부터 그냥 계속 나옵니다. 에? 좋은 주식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털어내도 좋은 주식 결국에 나중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은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장세가 좀 출렁거리지만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신경 쓰세요?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3억 대주주 한도 낮춘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으면 5번 아셨죠? 아셔야 됩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 쓰이겠죠. 절대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좋은 주식을 가지고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 나오더라도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짧은 등락이 나올 뿐입니다. 그냥 선물 옵션 뭐 만기일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역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주도주는 똑같습니다. 아직도 바뀐 건 없어요.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제 아직 변함없고요. 변함없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완급 조절을 좀 할 겁니다. 완급 조절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아직도 5G 쪽에 대해서 많이 5G 반도체 2차전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5G 쪽에 여러분들 올인하지 마세요. 제가 뭐 5G를 상대적으로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입니다. 5G 반도체 2차전지하고 수소차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한쪽으로만 몰리면 안 돼요. 매매가 고르게 포트가 좀 짜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같은 2차전지 같은 반도체 같은 5G라고 하더라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입니다. 한쪽에 제가 5G를 꾸준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한쪽 5G에다 올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회원님들이야 뭐 한 대표가 리딩하니까 따라오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5G만 집중적으로 강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5G와 반도체 2차전지가 분명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들어왔고 코스닥도 이제 은근히 조금씩 들어와요. 예, 샀다 팔았다 번복하지만 분명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험단들도 기관 투자들 중에 잘하는 기관이에요. 보험단들도 코스피가 들어오고 코스닥이 들어오는데 코스피 쪽에 좀 들어옵니다. 보험단에서. 그리고 투신권들도 보시게 되면 투신권들도 코스피 종목을 좀 들어와요. 코스닥도 물론 들어오고 그죠? 또 한 가지는 투신권들하고 연기금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연기금 큰 의미는 없고 사모펀드 정도. 사모펀드도 지금 코스피 종목을 들어옵니다. 이게 그 뭐예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도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17년 강세장 때 아시죠? 자, 요때입니다. 요때 2017년 강세장 때. 요때 지수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10월 달까지 요때 무슨 종목만 갔습니까? IT 7인방만 갔어요. IT 7인방.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 하이닉스, L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IT 7인방만 요때 연초부터 해가지고 한 10월 달까지 요때 갔습니다. 요때. 코스피 대형주들이 요때 시가총액 상위 7종목만 요때 한 7개월 동안 올라간 거. 7개월 동안. 7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그 사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위치에서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코스닥은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10월 정도 되면서부터 코스닥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일시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소외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때 상황에 맞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부 대형주들이 많이 가고 코스닥은 뭐 나중에 뭐 10개월 후에 가고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일부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다만 제가 경고하는 것은 당분간 단기간점에서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땡기면 코스닥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코스닥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일부 대형주들이 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늦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 보세요. 코스피가 오늘 강세가 나오면서 21선 뚫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도 같이 와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같이 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코스닥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주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4분기 화의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흐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3분기 실적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 반등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별도 계좌로 가져가면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가지고 가거나 이런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요. 시간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 계좌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금이 이쪽으로, 아시잖아요. 옛날에도 삼성전자 움직이면 다른 종목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블랙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정도, 이런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L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이런 종목들도 실적 개선과 그리고 아이폰 출시 임박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 아시죠? 실적주죠. 얘네들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올라가더라도 별 신경 쓸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일부 대형주가 조금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이 못 가는 장세는 절대 아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나중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분명히 따라간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나중에 급등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저할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금 여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고 뭐 그 삼성전기가 좀 올라가고 삼성 SDI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지금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보기엔 대형주 쪽으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고, 다만 제가 얘기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걔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이미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 또 대형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하이닉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코스닥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을 얘기했죠. 코스피가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늦게 올라서 많이 오르고요. 늦게 빠져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올라갈 땐 늦지만 나중엔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코스닥 종목이 조금 소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서 나중에 코스닥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대형주 가지고 보실 분들은 대형주가 좀 보시되 철저하게 이번 조정 장세, 이 눌림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일부 대형주들은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큰 종목들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은 코스닥에 다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반도체고 그때 그게 2차 전지고 그게 5G입니다. 그죠? 결국엔 걔네들도 나중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코스닥도 터지게 돼 있다. 늦지만 빠르게 간다. 그걸 보시고 단기간점에서 대형주 일부 대형주가 먼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대형주가 됐건 뭐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대형주가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주는 뭐라 했습니까? 날개 단다고 그랬죠. 여러분. 코스닥은 20년 내 최고가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20년 내 최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5주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거래량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손바뀜 현상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에 여기 올라가면 이제 20년 내 최고가 돌파할 거고요. 이거 20년 내 최고가 돌파하면 여러분들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죠. 20년 내 최고가 경신하죠. 예,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고 코로나 일단락되죠. 증권시장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을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도주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 일부 대형주 강세 가능성도 말씀드렸고 모든 상황 자체가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안 되시면 과감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시고 현금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말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금 있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라.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포트에 30개 40개 가지고 계셔보세요. 수익 납니까?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더 그래요. 앞으로 장은 가는 종목만 더 갑니다. 항상 제가 합니다만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가는 종목만 가요. 주도주는 몇 퍼센트? 1%에서 3%. 20에서 30개, 20에서 60개 종목만 가는 겁니다.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나머지 97%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내일 당장 급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이후에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내일부터 유망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자. 주도 섹터 말씀드렸고 일부 대형주들 가능성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VIP도 이럴 때 오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시장 자체가 곧바로 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미국 주식가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갔고 거기다 쌍바닥까지 찌고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런 구간에서 VIP를 가입하셔도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더 완벽하게 사라지고 있죠. VIP도 이런 구간에서 가입하시는 거니까 그거 아시고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뭐 또 연휴 있죠. 연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포트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고 되는 종목은 가지고 가되 안 되는 종목으로 바로 옮겨야 돼요. 왜? 그래야 빠른 속도로 계좌가 회복이 되죠. 30개 40개 있는 종목들 안 됩니다. 과감하게 종목 줄여가지고 10개 안짝 내지는 10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돼. 그래야만 안전하게 꾸준하게 계좌가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딜레이가 되고 물론 장이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뭐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과감하게 갈아엎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못할 겁니다. 그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한규수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회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종목 진단 드릴 테니까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라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기 아니고 기회 관점으로 분명히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거는 지루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동학 그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요. 하루 이틀, 하루 매일매일 시장 보면서 내 종목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이거든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게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회원님들 다 종목이 빨리빨리 올라가길 바래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가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마셨듯이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지금부터 최소 연말, 지금부터 대체적으로 내년 연초까지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최고 결과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판단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뭐 제가 별도로 VIP 안내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안내는 안 해드릴 거고요. 이미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시황은 다 얘기해 드렸고요. 완벽하게 바닥권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서 수익률 자체가 뭐 10% 2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 20%가 아닙니다. 뭐 76%, 그다음에 뭐 얼마예요, 여러분들? 140%. 이게 우리의 수익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인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거 아시고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588-0648 지금 문의는 가입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88-0648 전화가 안 되면 자, ARS 02-3490-4678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콜센터가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한다고 하니까 늦게까지 해보시기 바라고, 또 저녁에 통화 안 되면 내일 아침에라도 하시면 통화 잘 될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여기 ARS 3490-4678하고 MBN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 알고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정 끝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움직이세요. 아셨죠? VIP 회비 88만원 거기다 플러스 5일 추가되죠? 지금 9월달 수익 금액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자, 9월달 수익 금액만 해도 3천만원입니다. 88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3개월 20일 추가되니까 지금 3개월 하면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가니까 내년까지 한 대표하고 한 대 믿고 그거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신규회원님들도 매집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아직 주도주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매집은 안 했는데 아마 내일부터 주 초반까지 매집이 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자 나간 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